최섭의 아침저널 2부 이어갑니다. 부산 북구갑 출마 여부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마한다 이런 확실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거 바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저 부산 북구갑이 엄청난 화제인데 여기 보궐선거가 열리긴 열리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AA 수석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을 하고 오케이를 받아내겠다.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보궐선거는 확정이 되는 거죠. 하정우 수석의 출마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지면은 뭐 이제 보궐선거 발생이 확정되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직후나 뭐 이럴 때 출마 선언까지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거기가 재보궐 가능성이 있어졌는데 4월 중에 의원직 사퇴를 하면은 이번에 재보궐 같이 하는 거고 만약에 5월 1, 2, 3일에 하면 내년에 하는 거죠. 내년 4월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보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이제 전재수 의원 마음에 달린 건데 재보궐이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제가 저 듣기로는 그 아직까지 친명 주류 핵심 측에서는 하정우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또 대통령의 뜻이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친명 핵심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라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난다니까 만나긴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정말 하정우 수석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갖고 그 나가는 걸 용인을 해 줄지 어떨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걱정도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용인을 안 해줘서 하정우 차출이 불발될 경우. 하정우 수석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딴 후보를 내야 되는데. 딴 후보를 내야 되는데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거죠. 부산이니까. 마땅한 카드가 없는데 한동훈은 여기 나올 것 같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한동훈 좋은 일 시켜주냐.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만들어서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사퇴해서 재보궐을 안 만든다. 이번 6월 3일 재보궐을 안 만들려는 꼼수를 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만 많은 언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보고 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재보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저 지금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를 나가면서 보궐선거도 같이 열리고 좀 거기도 화제가 될 만한 괜찮은 민주당 후보가 나가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부산 북구가 화제가 되고 한동훈이 나오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재보궐 안 해 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도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공언했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1년 정도 비워둔다는 거는 그 부산 북갑 그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반드시 그 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 이번에 정상적으로 치르도록 하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을 했는데 또 정치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재수 의원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걸 엎을 수는 없을 거고 뭐 당대표나 다른 쪽에서 이러저런 핑계 대고 그냥 뭐 당 입장이 이렇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저 전재수 본인에게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건 그 할 말. 근데 그러면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4월 달 중에 사퇴를 하고 정상적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한동훈 대표 나오나요? 저는 뭐 그런 99% 그쪽으로 가는 그 그림이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바에는 또 민주당에서도 하정우 수석이 나오든 누구든 나올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원래는 후보를 낸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지역위원장을 지내는 서병수 전 의원 뭐 부산시장도 하시고 오선 의원 하신 아주 그 중진이신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안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뭐 오늘 아침 그 보도된 한국일보 인터뷰를 봤더니 뭐 후보 내겠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현실을 보자고요.
지금 이거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로 확정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에 또 열 몇 개 그 구청장 선거, 부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줄투표 아닙니까? 한 줄을 쭉 찍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MBS 전국 지표 조사 그걸 보면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국힘 지지자가 4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9%는 보수이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이번 선거판에서 유일하게 그 부분을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뭐 한동훈이 유일하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밉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산 선거판 더 나아가서 부울경 그것이 전국 선거에 미칠 여파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자명한 해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비주류라서 공천을 잘 못 받을 얘기인데 받으면 이제 이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나가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중요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도 못 낸다. 그러면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는데도 선거에서 지면 또 그건 그거대로 망신이고 그래서 이기면 국민의힘이라는 건 사실 정말 정당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과거에도 보면요. 그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과거에 전략적 무공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서병수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컨셉이에요. 전략적 무공천. 당 부산 판세 또 나아가서 전체 그거를 업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무공천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뭐 그걸 거부하고 이제 그 후보를 내면은 그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될 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뭐 하정우가 나오고 한동훈도 나온다. 그러면 벌써 초반에 양강 구도로 가요. 관심이 없어진다. 그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처음 그 주민투표 때문에 물러났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 그 박원순 시장이 시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반발이 많았고 우리가 제1야당인데 그때 야당이었죠. 야당인데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때 민주당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안 좋지만 이 선거에서 이기건 지건 선거 끝나면 입당하겠다. 맞아요. 그 약속을 하고 한 거거든요. 입당 약속했었죠.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동훈은 본인 입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뭐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제명 그 저기 후보를 안 내는 거는 제명 조치가 지금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긴 한데 지도부의 제명 조치가 잘못됐다는 건데 현재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그 뭐 저 이 여러 최고위원들 지도부의 행보로 봐서 그런 결단을 내릴까요? 지난번에 왜 전륜 결의문을 의원총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륜 결의문에 초안에는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에 빠진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동훈 징계입니다. 한동훈 제명 조치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걸 바로잡는 뭐가 필요하다 하는 그게 들어갔었어요. 초안에는. 근데 일부 의원들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돼 갖고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뭐 이래 가지고 막판에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전륜 결의문에 뭐 장동혁 대표 본인도 그 같이 동참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말로만 그럼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 요번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출마와 관계없이 즉시 사퇴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금 부산 북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보궐선거를 하긴 할 텐데 하게 되면 서병수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직까지도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이제 야권 단독 대표가 되는 거를 못 봐주겠다. 우리 네. 후보 내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안 바뀌죠. 그리고 예. 그거 정말 치졸한 짓을 한 거예요. 예, 예. 아이고. 그런데 예. 저는요, 당 예. 지도부에 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예. 이제 후보자가 된 박형준 시장의 의견도 좀 존중하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17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 이 북구가 보궐선거와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분들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장동혁 지도부는 오로지 예. 그냥 여태까지 해온 거 보면 anything but 한동훈이거든요. 예.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나마 어려운 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산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부산에는 별 연고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부산 출마의 어떤 그 배경이랄까 어떤 이 이유를 댄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부산에서 검사 시절 그 한 게 있고요. 예.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예. 거기서 거주를 하기도 했고 예. 또 본인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부산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과 부산 기질이 맞아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예. 애매하지가 않거든요. 예. 화끈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뭐 자꾸만 그 이제 언론에서 물어보면 이게 읽기 쉬운 마음이다. 예. 자꾸만 뭐 이렇게 무슨 암수 감춰두고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굉장히 좀 읽기 쉬운 거고 투명한 정치예요. 그게 또 부산 기질하고도 맞고. 예. 그런 점에서 근데 다른 후보들 보면 하정우 수석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고향하고 인연 없잖아요. 그렇죠. 박민식 전 의원은 본인이 여기는 다시는 안 오겠다고 2022년 선언하고 떠난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 연고는 이제 큰 그거는 없을 거다. 네. 이제 우리가 보수가 지금 너무 어렵고 국민의힘이 진짜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보수 재건 이런 네. 말씀도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그 주역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요 보수 재건을 안 하면요. 이 나라 전체의 균형이 심각하게 좀 기울어지는데 완전히 그게 이제 기능 정지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두 날개로 난다 이 얘기 우리가 항상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은 제1야당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해야지 보수도 살고 나라의 균형도 잡힌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기 전에도 사실은 민주당도 뭐 국민들 대부분은 민주당도 잘하고 국민의힘도 잘하기를 바랄 텐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이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서부터 쭉 해가지고 좀 둘이 조금씩 물러나고 좀 싫긴 하겠지만 또 협력도 하고 경쟁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양쪽 다 강대강으로 부딪히다가 이제 제명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때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는 게 이런 싸움에서는 지는 쪽이 승리하는 거다. 사실은 뭐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한번 가본다거나 혹은 뭐 그 얘기 많이 나온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뭐 좀 과할 정도로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거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내고 한동훈 대표가 뭐 당선돼서 복귀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또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이제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판단을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게 뭐예요? 그 룰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그거에 입각해갖고 선의 경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그 당원 게시판 그거 갖고 그 제명까지 찍어낸 거는 잘못된 거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참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김정혁 전 최고나 배현진 의원하고는 달리 법적인 구제책을 하지 않았죠.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요. 가처분 소송을 안 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게 신의 한 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여전히 무슨 법적인 그 판단을 받아서 돌아갔는데 법적인 판단은
해보나 아나 이제 그 김종혁 배현진 케이스에서 예. 한동훈이 법적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는 방송에서 좀 드리긴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제 사실은 법원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해서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내렸는데 그래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네. 했는데 그러고 그 서울시당 내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배현진 편 그리고 네. 또 이 싸움이 너무 격해져 가지고 네. 배현진 의원이 복귀한 이후에는 배현진 의원하고 좀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또 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라서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저는 그거는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봐요. 과거에도 저희 당에 이제 예. 뭐 친이 친박 그 혈투가 있었고 예. 뭐 저 민주당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게. 예. 그러니까 다 이게 내부 이제 파워 게임인데 예.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결과와 그 이후에 있을 뭐 또 당권 경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리될 시간이 온다고 봅니다. 그럼 부산 북구갑이 재보궐이 열리게 되면은 한 전 대표는 다른 곳에 나갈 가능성은 없네요. 나가게 되면 여기 나가겠네요. 본인이 읽기 쉬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 예. 표현으로 보면 예. 확정되면은 거기 출마하는 게 그게 뭐 순리죠. 지금 네. 순리다. 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 저널 월요일 2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 나오느냐, 나오면 어딜 나오느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남 출마설이 있다가 오늘 네. 아침엔 또 평택 출마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력 당선이냐 아니면은 무슨 선거 연대냐 예. 뭐 이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선거 연대 없이 자력 당선이 가능한 곳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려면 구도가 중요한데 예. 지금 평택을은 거기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뛰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럼 국힘도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민주당 후보 나오면 이제 사파전 구도가 되거든요. 사파전 구도. 예. 그러니까 사파전 구도 돼야지 자력 그 당선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평택의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후보를 내긴 내겠죠, 거기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정청래 대표가 모든 후보를 낸다 선거구에다 그랬으니까. 낸다고 공언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뭐 박민식 전 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나와도 상관없이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뛰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큰 논란도 되고 막 그랬는데 이 대구에서는 이진숙 전 의원 또 주호영 의원을 이진숙 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를 했는데 윤어게인 세력 사이에서는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뭐 출마 의지를 굽히고 있지는 않는데, 예.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좀 해보면 예.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 예. 대항마가 어떤 식으로 라인업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되고 나서 6명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가는 후보는 뭐 추경호 후보인데 예. 추경호 후보가 그 국힘의 시장 후보가 되고 그 빈자리에 보궐선거에 이진숙 뭐 전 위원장이 간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윤어게인 예. 뭐 또 내란 예. 내란 청산 아직도 이거를 카드로 쥐고 있는데 예. 그럼 무기 하나가 더 생기는 격이죠. 예. 근데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쨌든 지금까지 뭐 보궐 이미 기찬 떠났고 대구시장 나간다는데 일각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진숙이 오히려 더 뉴스가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또 이진숙 위원장도 3자 구조는 안 되고 국민의힘이랑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뉴스가 자꾸 생기고 컨벤션 효과가 생기면은 오히려 김부겸 총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예.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요. 예. 선거 스케줄 같은 거를 좀 전략적
그 뭐 구상을 하면서 스케줄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 오늘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예. 1차 토론회 열린 지 거의 2주 만에 열려요. 도대체 그놈의 토론회 2, 3일 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2주 만에 열어요. 그리고 최종 후보 확정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월 26일이에요. 4월 26일에 6명 중에 1명이 뽑힌다는 얘기고 그러고 나서 주호영 또는 이준수하고 또 막판 단일화. 그러니까 나머지 딱 한 달인데 그리고 나중에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뭐 한 3주인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스케줄도 그런 식으로 짜놨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잘 못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목표도 그렇지만 사실은 뭐 윤호개인 문제 이런 건 좀 그렇다고 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한참 동안은 당명 바꾼다고 하다가 그것도 흐지부지되고 지방선거 공약도 1호 공약 낸다 그러다가 못 내고 이게 정당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번 이 지방선거 6.3 이 선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달성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전략 전술 로드맵은 뭐고 플랜 A는 플랜 B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전략적이었는데 너무나 많이 망가졌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이 기능이 지도부가 문제다. 이런 그 사고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알겠습니다. 더 뭐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선거 열리면 부산에 출마하실 것 같은데 부산은 시장 후보는 박형준 현 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부산시장 선거 판세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선 통과 전략 때 너무 그 윤어게인하고 밀착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알던 박형준이 아니다.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후보 확정 이후의 메시지를 보니까 그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할 수 없이. 경선 통과를 위해서 후보 그 당선 후 일성은 보수 통합 플러스 중도 확장입니다. 보수 통합은 아까 제가 MBS 기준으로 보수의 59%는 아직 이 당에 마음을 안 주고 일단 그것부터 통합해 놓고 보수의 절반 이상이 지금 국민의힘에 마음을 안 줘요. 그거부터 통합해 놓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으로 가자.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선거법도 있고 정당법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갑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은 박형준과 한동훈 간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뭐 거다. 그런 것도 아마 박형준 시장 쪽에서는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럼 박형준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지지율 차이가 좀 나니까요. 민주당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좀 부산에서 뭔가 이 부산 선거가 뜨거워지는 게 가능성이 더 있을 거라고 보는 거. 그렇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길 바라고 있겠네요. 박형준 시장. 그렇죠. 윈윈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골적으로 무소속 후보한테 뭐 지지 지원 의사 표명할 수는 없는 거고. 없죠. 그러나 뭐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라든가 뭐 메시지의 어떤 그 약간 유사성. 뭐 그다음에 뭐 사람들 간의 교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뭐 시도할 수도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서병수 전 의원하고 만나면서 이제 부산 출마가 아주 구체화됐는데 서병수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 지역 국회의장이나 또 더 나아가서 박형준 시장의 좀 의사를 대변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나 박형준 시장 쪽하고 좀 물밑에서 대화 같은 것도 오고 가나요? 그거는 뭐 저희로서는 지금 뭐 출마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일단 서병수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 이제 친한 게 부산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좀 이렇게 물밑으로 이거 여기저기 좀 이렇게 의견 구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뭐 박형준 시장 쪽하고 연결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51일 남았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하고 하면 지금 지도부의 태도도 좀 바뀔까요? 방향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게 그나마 그 어려운 지방선거를 그나마 선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